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3살 도윤이. 행문 근육종이라는 소아암이 발견된 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뒤였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빨갛게 혹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선생님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집 근처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모양이 안 좋다고 바로 서울로 전원 가야 될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서는 치료를 못 합니까? 여기서는 일단 저희 아기 같은 그런 케이스도 처음 보고 여기에서는 수술을 해주실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지금도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서울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데다 어린 둘째 아이까지 있다 보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서울까지 내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막 난리가 났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좀 머리 아프고 좀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후 10개월 된 예솔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몸 곳곳에 반점이 생겨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경남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2주 뒤에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약만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못 먹으면서 분수토를 하고 사실 되게 노랗고 눈동자까지 노래졌었는데 설 연휴 시작되는 즈음에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왜 저보고 이제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총각을 다툴 만큼 심각한 상황. 그런데 설 연휴라 소아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연휴라서 막 교수님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막 전화로 그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돌리시고 그래서 이제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가는 도중에도 사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응급차에 태워 서울의 한 대학병원까지 달렸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솔이 피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빼내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주입하는 교환 수혈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요. 인공호흡기도 끼고 있고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다행히 아빠의 조혈모 세포를 성공적으로 이식했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솔이와 부모는 집이 있는 경남 진주를 떠나 서울의 작은 월세방을 1년 계약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주에 계시기는 안 되나요? 일단은 그 진료를 이식을 하고 나면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광주에 사는 로이는 지난 3월 뇌출혈이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이 역시 이곳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좀 하기에는 너무 아기도 어리고 조금 어렵다라는 식으로. 집 근처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을 자주 다녀야 하다 보니 로이와 엄마는 세종시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야 하는 남편은 광주에 머물며 주말마다 세종시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유랑생활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녁에 갑자기 로이가 열이 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제 로이 상태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 거기는 이제 혈액종합 분과가 아예 없다. 그래서 아예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또 조금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혈액종합 분과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또 갔어요. 응급실을.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여기 이 정도 아이를 케어할 소아과 의사가 없다. 끙끙 앓는 아기를 데리고 또다시 인근의 대형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약간
그럼 왜 서울대를 가지? 여기를 왜 왔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 폐혈증이 올 수도 있으니 뭐 빨리 서울을 가든지 아니면 이쪽에 입원을 해라. 결국 새벽 2시에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병원까지 내달려야 했습니다. 저희도 차라리 계속 후회를 하는 게 바로 그냥 여기를 올 걸 괜히 일단 근처 병원을 급하니까 갔는데 괜히 그게 더 낭비한 꼴이 돼가지고 조금 많이 이번에 가니까 그걸 더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지방의 서름을.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가운데 1,500명 안팎이 해마다 암에 걸립니다. 다행히 80%는 완치되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은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치료받아야 하는 소아암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인데 소아 종양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크게 지금 한 67분, 68분 정도 되시는 거고 어떤 병원은 은퇴를 이미 하셨는데 이게 충원이 안 돼서 뽑아주지 않아서 병원에서 그래서 외래만 보시는 곳도 계세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50분 정도. 50분 정도. 네. 불과 전문의 50명이 수천 명의 소아암 환자를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에는 소아암 전문의가 많아야 4~5명이고 강원과 경북, 세종시엔 그나마도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소아암 전문의가 있는 시도의 경우도 상급병원에 기껏해야 한 명씩만 있다 보니 수술이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외래를 봐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외래를 봐야 되는데 응급 상황이 생겼어.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소아청소년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10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는 28.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인력의 70% 넘게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를 쓰면서 소아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그나마도 힘든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의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좀 낫고요. 지방에는 없어요, 밤에. 밤에 지금 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진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전국의 응급실에서 지금 제대로 24시간을 다 돌 수 있는 병원이 한 40%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마당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후스토리였습니다.